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생 여러분. 제 이름은 정재영이고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전자 및 정보공학과를 전공하고 현재는 서울 캠퍼스에서 경제학과를 복수 전공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거를 팀 단위 프로젝트로 확장을 시키고 싶어서 팀원을 모집하기 위함입니다. 자, 저는 오늘 발표를 이 목차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 것인데요. 간단하게 세 줄 요약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면 일단 제 꿈은 모든 사람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지식을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책, 강의, 홈페이지 형태로 세 가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여지가 지금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할 팀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 비전과 꿈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 꿈은 모두가 자아 실현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실현이라는 말이 참 낭만적이긴 한데 너무 추상적이라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아실현은 돈이라는 축에 압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향에 걸맞는 축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했는데 더 추상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제가 이제 이 생각이 공대 다닐 때 2학년 때 들었던 생각인데 요 공대를 다니면서 요 개념을 만나서부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녹록치 않은 개념이긴 한데 제가 한 5분 안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직관적으로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는 허수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허수라고 하면 저희는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의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1이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어떠한 행위를 두 번 반복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x제곱은 4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1이라는 거에서 출발해서 어떠한 x라는 행위를 두 번 해서 4에 도달을 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직선을 한번 그려보고 여기서 1이라는 거에서 1, 2, 3, 4가 있으면 이렇게까지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1이라는 거에서 출발해서 답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플러스 2는 1이라는 거에서 출발해서 2의 2배 한 번 하고 2배라는 행위를 또 하면 4라는 곳에 도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마이너스 2가 답이라는 거는 1에서 2배를 뛴 다음에 반대편 위치로 간 행위를 또 하면 2배를 뛴 다음에 반대편 위치로 가는 행위를 하면 4라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축이 이렇게 있는데 0, 1이라는 거에서 어떠한 행위를 두 번 해서 마이너스 1로 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녹록치가 않아요. 만약에 x가 플러스 값이면 얘가 플러스 값이 돼버리고, 마이너스 값이면 여기도 플러스 값이 돼서 1에서 출발해서 두 번만 하면은 이게 짝수번이기 때문에 1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1차원에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이 허수축,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실수축이 되는 거죠. 허수축을 추가하면 요 x라는 행위를 수의 회전, 90도 회전시키는 행위라고 보면은
1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잠깐 들렀다가 90도 회전했다가 여기 또다시 두 번 똑같은 행동을 두 번 하면 마이너스 1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i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요거를 복소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복소평면, 복소수를 나타낼 수 있는 평면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복소평면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시간축을 여기 이렇게 딱 수직으로 하나 길게 뽑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축. 그리고 조금 지저분하니까 복소평면의 시간축까지 이렇게 Z축으로 뽑아내고 소리를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아 하면 소리를 지르면 여기에 이렇게 아 하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여기는 이제 실수축이 되면, 진폭을 나타내는 실수축이 되면 요게 여기서 이렇게 소리라는 자연현상을 여기서 바라보면, 이 위에서 쳐다보면 요 실수축과 시간축에서 이 위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이렇게 수의 회전을 나타내는 과정이 복소평면에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실수축을 여기다 놓고 허수축을 여기다 놓으면은 얘가 지금 아 하면은 그 파동이 반복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를 이제 공학에서는 1초에 몇 번 도느냐를 주파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얘를 만약에 이렇게 요게 만약에 1초 안에 일어났으면 1초 안에 한 바퀴 도는 현상으로 여기 복소평면에 나타낼 수 있고요. 만약에 1초 안에 두 번, 만약에 1초가 여기 있으면 1초에 한 번, 두 번 반복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1초에 두 번 움직인다고 해서 한 바퀴, 두 바퀴에서 이걸 2헤르츠, 그러니까 주파수의 단위가 헤르츠인데, 이런 형태로도 소리라는 자연현상을 시간축하고 실수축하고 시간축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허수축하고 실수축으로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뱅글뱅글 도는 운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에 그 회오리 감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회오리 감자가 이렇게 있으면 회오리 감자를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면은 이런 형태로 보이고, 요 정면에서 바라보는 현상을 주파수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거를 약간의 수학적인 개념, 그 변환만 들어가면 요게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특정 주파수 2헤르츠를 가지고 있는 아라는 소리라면 요 2헤르츠에 잠깐 띡 올라갔다가 그냥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리라는 자연현상을 시간축에 관련해서, 시간 도메인에서 관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간과 관련된 축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요. 주파수와 관련된 것에 주파수에 초점을 맞춰서 관찰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들리셨나요? 이렇게 잡음이 끼게 되면은 아 하는데 잡음이 끼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아 하는데 잡음이 지금 방금 들리셨죠? 아 하는 잡음이 여기에 끼면 시간축에서 바라보면 얘는 이런 현상으로 빨간색까지 합쳐져서 우리 눈에는 이렇게 지글지글 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면 아랑 아가 합쳐져서 이렇게 지글지글 형태로 우리 눈에 이렇게 관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을 하면, 관측기기로 측정하면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주파수 평면에서, 그러니까 요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주파수식으로 표현하면, 아까 아가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아는 이건 고주파기 때문에 되게 높은 것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너무 복잡해서 이걸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주파수 관련된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두 개로 뚝뚝 되게 분명하게 분리가 돼가지고 저희가 막 잡음 같은 거 제거할 때 주파수로 바꾼 다음에 얘를 뚝 제거하는 이런 게 이제 통신 기술 중에 하나인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게 해서 시간 관련된 관점에서 주파수 관련된 관점으로 바꿔주는 그 수학적인 것들을 프리의 변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의 할아버지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프리의 변환이라고 하는데, 자, 좋습니다. 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제가 프리의 변환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토네이도 회오리 감자처럼 생긴 이런 소리라는 자연현상을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올랑올랑거리는 사인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주파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프리의 변환을 거쳐서 주파수라는 관점으로 이 현상을 다시금 바라보면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고 여기서 잡음 처리라는 완전히 신기술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고서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인생을 바라보는 요 축이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거를 인생을 돈의 축에 바라보면 연봉, 월급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뭔가 주파수처럼 뭔가 인생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없을까? 요런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월 300을 버는, 성실하게 월 300을 버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벌다가 얘가 범죄를 저질러서 갑자기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소득이 10억 300만 원이 되겠죠. 이거는 돈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도덕이라는 자신의 성향에 걸맞는 축을 들이대면 이거는 월 300 버는 이거는 높은 도덕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범죄로 10억 번 건 이건 뭐 그냥 자본 처리돼야 되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행동들을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면서 새롭게 해석을 하면 좀 더 자아실현하는 삶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 교과서적인 예시였고요. 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대에서 이제 경제학과를 복수 전공하게 됐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대는 how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학문입니다. 근데 경제학과는, 그러니까 경제학과뿐만 아니라 이제 인문학적인 문과와 관련된 학문은 좀 why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대는 반도체를 어떻게 작게, 메모리를 어떻게 크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의 부장님이 저한테 그러진 않겠죠. 정대리, 반도체를 왜 작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러진 않겠죠. 근데 경제학과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더라고요. 왜 금리를 올려야 되지? 왜 금리를 내려야 되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근데 오히려 how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게 되게 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려면 채권을 그냥 팔면 되는 거고, 금리를 낮추려면 채권을 그냥 사면 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근데 제가 요 Y와 관련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여기에 좀 제 성향에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볼까요? 사고 판단이라는, 어떤 식으로 사고를 판단하는 거에 흥미를 느끼는지 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저는 여기가 더 맞지 않나? 라는, 이제 그러면서 제 진로를 선택하고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경제학과를 온 게 좀 더 자아실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럼에도 이제 공대에 취업해서 이 돈 많이 벌고 있다더라, 이런 친구들 얘기 들으면 돈이라는 축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돈이라는 축에 압도를 당하는 이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생각을 이렇게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여겼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제가 요거 쓴 게 자아실현이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풀이를 해본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축에 압도되지 않은 상태를 저는 돈으로부터
독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돈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이제 자신의 성향에 걸맞는 축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원하는 교육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좀 더 자신을 돌아보는 좀 사색, 고민 뭐 이런 거를 깊게 하면 좀 더 이걸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경제학과 홍보 모집 영상이기 때문에 요 돈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 살짝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돈으로부터의 독립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음식으로부터의 독립은 한 상태가 아니지 않을까? 오늘날에는 그래도 먹는 거로부터는 어느 정도 독립된 상태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먹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이게 기를 쓰고 매일매일 굶으면서 너 음식 나는 싫어 뭐 이런 상태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량의 적정 수준을 알고 요거보다 많이 나가면 이제 뚱뚱해지니까 다이어트도 좀 하고 이거보다 좀 적게 나가면 저체중이 되면 뭐 뻘컵도 하는 요런 수준으로 관리를 하는 내 상황에 딱 컨디션에 맞는 수준으로 잘 관리하는 게 음식으로부터의 독립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으로부터의 독립도 자신한테 벌어지는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현금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각각의 개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요 수준이 다 개인마다 다를 거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나는 부모님 노후는 고려해야 되는데, 내가 챙겨드려야 되는데, 근데 자동차는 필요 없어. 근데 나는 그래도 아기를 가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육아 비용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신한테 벌어지는 현금 흐름이 다 각각 존재할 거죠. 근데 그거를 알아야 여기서의 변동을 관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돈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현금 흐름의 수준을 아는 거. 요거를 위해 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인 거죠. 대학교 때 이런 생각을 이제 2학년 때, 3학년 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뭔가 제대로 된 경제나 재무 관리 뭐 이런 컨텐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해왔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어떤 걸 해왔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돈과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고, 그 과정은 의외로 심플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거는 되게 단순했었는데요. 그냥 경제, 돈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공부한 다음에 제 언어로 저만의 목차를 만들어서 그냥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표현 수단으로 이제 저는 3가지를 생각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책을 쓰는 거였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의를 하는 거였고, 다음에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제가 만든 콘텐츠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1차적으로는 완성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제 일단 요 2권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요 책을 내가 사는 세상 0이라는 걸 개정판으로 낸 게 내가 사는 세상 1이기 때문에 지금 요 첫 번째 책은 21년도 2월에 이제 출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이제 요 책 내가 사는 세상 1은 22년도 11월에 출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예스24나 교보문고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족하고 친구들밖에 안 사주는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베스트셀러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요 책 콘텐츠를 PDF로 묶어서 요 아래 하단 링크에다가 남겨두겠습니다. 원본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2년도 5월에 학교 안에서 이제 세종 캠퍼스 안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요게 그 전단지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뿌렸던 건데, 요거를 이제 박스에 담아가지고, 그 유튜브 쇼츠에도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한 150개 만들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 학교 안에 있는 학생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이제 포스터도 한 20장 해가지고 붙여서, 실제로 2시간에서 4시간 수업을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대관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 9분이 들어주셨고, 그래서 참, 뭐, 아직 아는 게 적어가지고 설명을 못하고 뭔가 질문에 화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근데, 뭔가 가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다라는 좀 뿌듯함과 만족도 또 굉장히 높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복수 전공을 해야 돼서 2023년에 아니죠. 이게 그쵸. 2022년 하반기에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때도 포스터를 붙이고 뭐 정경관에서 대관을 하고 강의를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자가 없어서 그때는 이제 아쉽게도 폐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이거 다 베타 테스트고 나중에 사회에서 강의를 하면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요 콘텐츠를 약간 이제 잘 규격화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넣을 생각을 했었고, 요거는 이제 프론트엔드 따는 이제 리액트라는 걸로 개발을 했었고요. 백엔드는 장고라는 걸로 개발하고, 배포는 이제 애저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클라우드를 좀 써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요 주소가 www.iintheworld.com입니다. 그래서 아직 라우팅 관련된 개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요 https 빼시면 접속 안 되고요. www 빼고 검색하시면 이것도 안 들어가집니다. 아마 에러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풀로 다 쳐서 들어가시면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까지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인 거죠. 특히나 막 책 같은 거는 뭐 오타 같은 거는 뭐 마치 새로 생겨나는 거? 볼 때마다 새로 생겨나가는 느낌도 있고, 아직 부족한 점은 많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개선 발전시켜 나갈 거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러면 좋다. 앞으로 뭐 할 거냐? 앞으로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떤 거를 해 나갈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파트에서의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는 제가 준비한 그 돈과 관련된 콘텐츠의 목차를 이제 쫙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발전시킬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면서 이제 경제학과 학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같은 팀원으로 합류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이제 요청을 드리는 게 이 파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경제랑 돈과 관련된 지식을, 그래 네가 혼자 공부해서 뭐 책, 강의, 홈페이지 만든 거 알겠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현재 이제 부족한 부분, 채워야 될 점은 좀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돈에 대한 지식입니다. 돈에 대한 지식. 돈에 대한 지식인데, 좀만 더 구체화하면 돈의 흐름에 대한 지식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세상을 이제 둘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세상을 둘로 쪼개면, 세상은 나 이외의 것으로 쪼개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나 이외의 것을 이제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자, 제 콘텐츠의 목차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돈의 흐름은 제목이 돈이 굴리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나한테 벌어지는 돈의 흐름은 제목이 내가 굴리는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가장 큰 제목을 얘가 이제 내가 사는 세상
2라고 제목을 지었고요. 얘가 이제 내가 사는 세상 1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 1.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가는데요. 컨셉 자체가 뭐냐면, 돈이 굴리는 세상이 이제 세상에서의 돈의 흐름을 알려주는 거니까, 여기서 세계 여행을 떠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나한테 벌어지는 현금 흐름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재무설계 개념을 익힌다라고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재무설계 한번 해보자. 요게 가장 큰 컨셉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도 다 각각이 이론편, 돈이 굴리는 세상도 이론편하고 현실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굴리는 돈도 이론편하고 현실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세계여행을 어떻게 떠날 거냐 하면 이제 여기서는 세계지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세계지도. 그러니까 돈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세계지도를 배우는 컨셉이고, 이제 세계지도라는 이론적인 내용을 배웠으면 실제로 주머니에 넣고 캐리어 들고 세계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현실편에서는 일본, 유럽, 중국, 미국, 한국 순으로 해서 맨 마지막 관광지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라서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뭐 약간 이런 컨셉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는 여기서도 이제 재무설계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은퇴설계 아니면 뭐 이게 이제 그 재무관리사 CFP라는 가장 대표적인 시험의 예시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상황들에 대한 해설을, 그러니까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겁니다. 지금 문제를 읽어드리면, 뭐 대형으로 펌에서 8년째 변호사로 근무 중인 강정기 씨는 5년 후에 자신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사업자금 마련 방안이 필요하고, 동거 가족은 강정기 39세, 이수진 35세, 강한비 4세.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한테 벌어지는 돈과 관련된 상황을 딱 상황을 모두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와 관련된 이론적인 개념들, 은퇴설계면 은퇴설계, 뭐 투자설계면 투자설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흐름 자체도 하나의 이론으로 구성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실편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정말 개개인한테 맞춤화된 저는 개인적으로 웹 서비스로 기획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요 이론편하고 현실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 때 구성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찬찬히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편도 이해하는 과정이 스텝 1, 2, 3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큰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요게 그 경제 구조의, 한 국가의 경제 구조의 이론적인 모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제가 나름대로 구상해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틀인데요. 첫 번째 단계가 이 경제라는 무대를 배우고 그 경제 위에,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경제 주체 5명을 살펴본 다음에, 이 경제 주체 5명, 개인 기업, 시중은행, 중앙은행, 정부가 있는데요. 여기서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경기 사이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사이클은 사실 가장 큰 기본적인 구조는 있는데, 그래서 일반 사이클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선진국의 경기 사이클은 어떤지, 신흥국의 경기 사이클은 어떤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선진국과 관련된 사이클은 이제 그 통화 가치가 폭락할 일이 적기 때문에 디플레이션형 불황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 가치 그 불안정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언제든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가지고, 보통 불황이 일어난다 하면 인플레이션형 불황이 많이 찾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무대에서는 이제 요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파트별로 이제 키워드를 뽑아내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금융경제에서 금리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실물경제에서 GDP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요걸 다 고려하면 저는 종합경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물가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이게 한 국가 경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여러 개 있으면 그냥 그거 자체가 세계 지도잖아요. 이론적인.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환율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경제 무대를 살펴보면서 형성되는 경제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요 경제 무대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분위기 속에서 경제 주체 5명이 올라가서 어떠한 생활들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그 상호작용이 결국엔 경기 사이클을 만들어낸다. 요게 이론편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 이론적인 틀을 이제 각각의 현실편에서 적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일본에서 도대체 왜 그 1990년대부터 잃어버린 20년을 가지게 됐는지, 그게 이제 뭐 환율과 관련된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던 게 거의 출발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뭐 2008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금융위기가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 요 경제 주체 5명 중에 중앙은행이라는 경제 주체가 어떻게 통화 정책을 써서 극복을 했는지 요거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고, 뭐 한국에서는 도대체 왜 외환위기가 일어났는지 이런 걸 이제 신흥국 경기 사이클에 비추어서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고 현실편의 내용을 이제 쭉 흘러가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론편은 이제 아직 여기가 이제 거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구성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기도 이제 일단 시사 경제나 이런 제가 돈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 관련된 콘텐츠를 어떻게 연결시킬지는 약간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 뼈대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재무설계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CFP라는 시험이 있는데 요거 이게 전 단계가 AFPK라는 게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제 계속 요거 준비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목차를 또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설계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저의 그 콘텐츠에 대한 구상은 이런 식으로 뽑아내면 될 것 같고요. 도대체 어느 부분이 이제 경제학과 학생분들이 이렇게 같이 팀을 이뤄서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일단 다 해야 됩니다. 다 관련돼서 다 이제 모든 부분이 지금 다 개선을 시킬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데, 특히나 여기랑 여기 관련된 파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같이 채워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를 보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중요하고, 이제 막 계량 경제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논리적인 설명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저 혼자 하는 거는 사실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면 좀 더 좋은 구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굉장히 이건 그냥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 거면서 제 나름의 컨텐츠를 구상할 건지 설명드린 거고, 실제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정말 이제 고령화 사회 되면은 부모님들 이제 정말 암이나 치매를 피해가기가 정말, 그러니까 너무 이제 흔한 노인분들한테는 그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이거에 걸리면 나는 얼마만큼의 돈을 써야 되지? 그거에 준비 자금 얼마를 마련해야 되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뭐 노인 주간 보호센터를 보내드려야 하면 나는 어느 정도의 돈을 준비해야 되지? 아니면 뭐 이제 뭐 어떠한 교육 자금이 필요하다 하면 이거는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건지? 라는 지금 현재 상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그 라인은 있을 텐데,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일을 좀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하면은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이거를 콘텐츠로 딱 제공을 했을 때 훨씬 더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는 돈에 대한 지식을 통해 돈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에 대한 큰 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책
관련된 링크는 아래에 걸어 드릴 거고, 강의는 이제 뭐 그때 폐강되지 않았던 그 세종캠에서 했었던 강의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지금 들어가면 네, 열람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해왔던 것도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아직도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요거와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밑에 인스타 이제 아이디랑 이메일 아이디 이렇게 걸어둘 테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뭐 줌 미팅, 커피 마시는 거, 밥 먹는 거 뭐 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